안녕하십니까.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 에세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중산층 비중이 역대 최대인 60%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체감 중산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중산층 비교 기준으로 삼는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의 중위소득 75%에서 200% 인구 비중은 2013년 54.9%에서 2023년 59.3%로 4.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 50%에서 150% 인구 비중 역시 같은 기간에 57.4%에서 63.0%로 5.6%포인트가 확대됐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전체 소득 분포에서 중산층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위 60%의 소득 점유율,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또한 2013년 51.8%에서 2023년 53.9%로 증가했습니다. 각종 통계상으로는 중산층 인구와 경제력이 10년 전보다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중산층 인구 비중이나 소득 점유율은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산층 중에서 상당수는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2년 NH투자증권이 발간한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6%가 나는 하위층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전 2년 전 조사 때 40.5%보다 비율이 5.1%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59.4%에서 53.7%로 5.7%포인트 줄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온 계층 인식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나타납니다.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500만원 사이에서 본인을 중산층으로 인식한 비율은 2013년 77.8%에서 2023년 69.7%로 줄었습니다. 500만원 이상 600만원 구간에서도 83.3%에서 73.3%로 감소했습니다. 소득에 대한 만족도 역시 부족하다는 응답이 400만원 이상 500만원 사이에서는 49.3%에 51.1%로 500만원 이상 600만원 사이에서는 36.5%에서 44.3%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괴리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눈높이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이 보는 중산층의 재무적 조건은 월평균 소득 686만원, 월소비 427만원, 그리고 순자산은 9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월평균 소비규모 427만원은 상의 9.4% 수준이라면서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 때문에 중산층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 중산층은 소득으로 분류하지만 실제 생각하는 중산층의 삶은 자산과 소비 수준을 포괄하기 때문에 간극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조한목이 씨는 세후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이지만 대출금이나 자녀교육비, 보험료 등 고정비를 쓰고 나면 한 달 여윳돈은 수십만원 정도입니다. 조한목의 씨는 사실상 비상금 정도인데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도 맘 놓고 하기 어렵다면서 남들은 집도 척척 사고 계절마다 해외여행도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은 여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렀다는 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산층 상당수는 주택에 얽매여 있는 원리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이라면 어느 정도의 여유를 생각할 텐데 워낙 빠듯하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계층인식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체감 중산층이 줄어드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사회조사 계층인식 항목에서 중산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38.9%가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23년 31.5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상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에 46.5%에서 33.3%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산층
규모보다는 계층 상향 이동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중산층을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상위층에 속하지만 본인을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심리적 비상위층, 소득 수준과 본인의 인식이 통일한 핵심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에 속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을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취약 중산층으로 분류했습니다.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도 주거나 고용 불안에 노출된 취약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다시 하위층으로 하락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봐서입니다. 계층 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전 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는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다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살인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것과 더불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결국 이러한 푸어 중산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